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자 한 시대의 자존심이었던 홍명보 감독이 결국 눈물 속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브라질전 0대5 대패 이후 쏟아진 비판과 논란 속에서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물러났지만 그 자리에 있던 손흥민의 단 한마디는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 시대를 함께했던 감독과 주장,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장면을 하나씩 되짚어보려 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관중이 붉은 물결을 이루며 함성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전반 13분 이스테방의 첫 골이 터지는 순간부터 점점 사라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의 파상 공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현란한 드리블, 로드리구의 폭발적인 속도, 이스테방의 침투와 마무리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비 라인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김민재조차 평소의 냉철함을 잃은 듯 실수를 반복했고 윙백들은 자기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은 점점 브라질의 잔치가 되어갔고 홍명보 감독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 그는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을 교체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브라질은 이미 한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스코어는 0대5.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이 무너진 상징이었습니다. 2001년 프랑스전 이후 24년 만에 홈 5실점, 그리고 팬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역사적 굴욕. 비에 젖은 관중석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조금씩 메워나가겠다. 그 한마디는 어딘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팬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책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홍 감독은 여전히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을 짧은 시간에 올리기 어렵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계속 찾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말을 조심스럽게 이어갔지만 그 말은 이미 팬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전술 실패를 인정하느냐? 포백 전환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홍 감독은 끝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장은 마치 무거운 구름 속처럼 답답했고 그 침묵 속에서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대한축구협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드러내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문 채 주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수들, 팬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정적이 흘렀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끝나는 듯 했지만 그때 뒤편에 서 있던 손흥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감독님, 책임을 지는 건 좋지만 우리한테 남긴 게 뭐예요?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홍명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그대로 얼어붙었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단순한 사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정적은 그 어떤 패배보다 깊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고생했다며 위로했지만 더 많은 팬들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브라질전의 대패는 단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표팀 내부에서는 불협화음이 감지됐고 선수들 사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백 실험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수비진 간격은 무너졌고 윙백들은 공격도 수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재조차 시스템 적응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홍 감독은 끝까지 포백 전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팬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비판의 글이 쏟아졌고 왜 우리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라는 자조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의 고집은 한국 축구의 위기를 불러왔고 그 책임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실패는 단순히 한 경기의 전술적 패착이나
일시적인 분위기 문제로 설명될 수 없다. 그 근본에는 소통의 부재와 리더십의 시대적 단절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직 감독의 말이 곧 법이라는 절대 권위의 리더십을 유지하려 했지만 대표팀 내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세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은 유럽 무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문화와 조직 시스템을 경험한 세대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이해하며 만들어가는 축구가 당연한 가치였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그 흐름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축구 의정이로운 리더로 불렸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한국 축구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가 감독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선수들의 사고방식, 팬들의 기대, 언론의 시선,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경험과 권위를 기반으로 팀을 통제하려 한순간 그 리더십은 오히려 벽이 되어 선수들과의 거리만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손흥민과의 갈등은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세대 교체가 가져온 인식의 충돌이었다. 홍명보는 여전히 감독이 중심이 되는 팀을 원했지만 선수들은 팀 전체가 소통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의 리더십은 진심이었지만 시대에 맞지 않았다. 브라질전을 앞둔 대표팀은 단결보다는 분열로 향했고 그 틈새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홍명보는 그 누구보다 팀을 사랑했지만 바로 그 사랑이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켰다.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젊은 세대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만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 결국 그는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개인적으로 나는 홍명보 감독이 실패했다기보다 시대가 그를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는 여전히 헌신과 1위를 중시하는 9세대형 리더였다. 하지만 현대 축구는 냉정한 데이터와 심리 그리고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인 리더십을 요구한다. 홍명보의 축구는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공감의 부족으로 끝나버렸다. 그의 방식은 진심이었으나 진심만으로는 더 이상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시대의 리더가 무너지는 모습은 언제나 가슴 아프지만 어쩌면 이것이 한국 축구가 다시 태어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홍명보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진짜 변화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흥민이 직접 밝힌 라커룸의 진실 그리고 홍명보와의 마지막 대화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